저는 대학교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입학하고 나서 졸업하는데 거의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입학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대로 학교를 온 건지도 모르겠고 학교 생활에서 뭔지 학교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내 인생 전반에 대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고 학교 수업에도 자주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싸가 되고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렇게 학고를 몇 번 맞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는 다시 취업하려면은 성적은 또 복구를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강을 많이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닌 기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앞에 완전히 철저하게 아싸로서 폭망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거를 복구하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복학생으로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되게 다른 모드로 2번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깨달음, 꿀팁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본인이 대학생이다. 근데 대학교 다니는데 뭔가 되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크게 그 문제는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진로 문제, 세 번째로는 성적 문제. 여기에 보통 해당이 될 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는 제외를 하죠. 이 3가지의 문제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대부분 신입생 때, 사실은 대학에 첫 입학해서가 아니라 입학 전부터 있는 과마다 있는 OT라든지 그런 MT 이런 식의 모임에 맨 처음에 내가 참석을 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그냥 열심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고서 대학을 들어간 경우에 자기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이나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별로 탐색을 잘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지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대학에 제대로 들어온 건지, 이 과가 나한테 맞는지, 요새 취업도 안 된다는데 공무원 준비를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신입생 때부터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기 혼자 겉돌거나 수업에 빠지거나 개인적으로 그냥 원래 알던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학교 초년생 때 3월, 2월, 4월 이때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맥들을 이렇게 통성명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가장 황금기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사실은 어설프게 놓쳐버리거든요. 그때 OT 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과에서 아는 선배도 없고 친구들하고도 통성명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벌써 입학하고 나서 과방이나 어떤 과 사무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많은 문제가 연달아서 연거푸 생기게 돼요. 먼저 수업에서 학점을 받으려면은 우리 과에 보통 족보 같은 것도 있고 정보들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친구나 선배나. 근데 이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혼자 강의를 독강을 듣는다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외된 채로 그냥 몇 명 아싸들끼리만 어울리면은 정보에 어두워서 사실은 공부는 더 열심히 해도 그 수업에 어떤 성적을 잘 받는 데는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사실은 독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에 더 빠지게 되고 수업에 피치 못하게 빠지게 될 경우에도 누구한테 노트를 빌리기도 애매하고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잠깐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리 출석을 불러달라거나 이런 거를 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많고 아는 선배 많고 이런 사람들은 술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공부 약간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성적을 그러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 그 아싸가 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혼자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성적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든지 누구를 여자를 소개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사실은 불이익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대학생활 전체가 재미가 없어져서 사실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려워요. 학교 생활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고 재미없고 무료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겉돌게 되고 집에서 이렇게 플스 사다가 게임만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 학교를 지금 그 학과를 다닐지 말지 그 고민은 나중에 해도 좋은데 우선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OT 뭐 맨 처음에 과나 뭐 과 선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친구들을 통성명하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이런 OT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우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고 그 인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아 이제 이 학교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혹은 대학교 말고 뭐 그냥 공시를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뒤늦게 하게 되더라도 그때 떠나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맨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학교를 잘 안 다니게 되다가 나중에 뒤늦게 아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성적 내고 취업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뒤늦게 잡게 되면 그러면 이 앞에 했던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허비했던 시간이 나중에 나한테 되게 뼈아픈 어떤 소모적인 되게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나한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아싸가 벌써 돼버렸다. 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벌써 지금 과의 핵심 인맥들하고 멀어지고 과에서 아는 애들도 별로 없고 사람들 만나봤자 이름만 알고 대면대면하다 라고 하면 이제는 과로 돌아가기가 약간 애매하다 라고 하면은 그 우회적으로 인맥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인싸 인맥들이 어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혹은 어떤 학회나 뭐 이런 그 소모임들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활동하는지를 대충 알아뒀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친구는 내가 같은 과 소속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나 학회나 소모임 이런 데 가서 가입을 하고 내가 무슨 과인데 학과에서는 활동을 잘 안 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너도 나랑 같은 과냐? 이렇게 돼서 다른 쪽으로 이제 뒤늦게 통성명을 하고 뒤늦게 관계가 뭐 친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만드는 술자리나 그 친구가 내가 어떤 동아리 갔더니 내가 이 동아리에 있었는데 새로 부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과인데 내가 잘 모르는 친구였는데 내가 소개해줄게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 과 안에 있는 다른 인맥들로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나중에 다시 다니게 됐을 때 동아리를 2개를 들어갔는데 하나는 영화 동아리였고 하나는 운동을 하는 유도 동아리였어요. 근데 영화 동아리는 아무래도 책을 펴놓고 뭐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유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 많이 쉽게 친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소속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는 없어서 그런 쪽으로는 도움은 안 됐지만 동아리에서 되게 친한 후배들이 많이 생기면서 학교를 다니는 재미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대학교 그 넓은 캠퍼스에서 나의縄張り내가 편하게 쉴 수 있고 내가 가면 반겨주고 내가 친하게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나중에 수업을 제가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저처럼 아싸 생활을 하던 친구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규합해서 같은 과인데 나도 오랫동안 학교를 잘 안 다녔는데 너도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구들을 규합해서 이렇게 또 다른 무리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뭐 과의 수업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에 뭐 팀 과제를 할 게 있으면 같이 뭉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떤 메인에서 멀어지면 다시 거기로 재진입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대학교 안에 나의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의 과의 인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면 그러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성적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나중에 재수강을 많이 할 때는 성적이 잘 나온 그 과목들이 있고 잘 못 나온 과목들이 있어요. 그 기준점은 그 과목이 오전에 있느냐 오후에 있느냐 그걸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저같이 밤에 좀 늦게 자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사실 누구나 결심은 잘 하잖아요. 결심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은 다 하죠. 근데 결심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거든요. 사람의 그 결심은 순간적인 동기부여, 한시적인 동기부여 이런 거를 받아서는 그게 지속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동기부여가 없이도 습관으로 굳어진 것들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런 습관은 없었어요. 동기부여는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의 생활 패턴을 깨기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큰 결심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오전에도 수업 잘 듣고 뭐 그래야 되겠다. 이래서 오전에 배치한 수업들은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다 안 좋고, 왜냐면 출석이 좀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후의 수업들은 대부분 제가 학교에 간 다음에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뭐 올 출석 다 개근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적 받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출석을 그래서 만약에 좀 자기가 늦게 자는 편이다, 뭐 밤에 게임도 많이 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동기부여가 된 건 좋지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가급적 수업을 12시 이후로, 그러니까 오후로 배치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오전 중에서도 좀 늦은 시간대에 그게 가능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한 학기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오전 수업을 듣는 게 낫지, 맨 처음부터 욕심 부리는 건 안 좋다고 보고, 만약에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가급적 뭐 100명 이렇게 듣는 대형 강의 말고요, 10명, 20명 이 정도 듣는 중규모 내지 소규모 정도의 강의를 공략하는 편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랬을 때 교수님하고 얼굴을 익히기가 좋고, 만약에 조교가 있으면 조교하고 얼굴을 익히기가 좋거든요. 근데 결국 대학교도 다 사람이 하는 평가하고 사람끼리의 인간관계랑 연관이 있는 거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하고 얼굴을 자주 익히고 그 교수님한테 질문을 자주 하고 그 교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럼 성적 받기는 그 성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봐주기 때문에 되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100명이 듣는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을 잘 받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그 외에는 꼭 뭐 전공같이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나머지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듣는 소규모 강의를 들어서 교수님하고 얼굴이 잘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가끔은 내가 궁금하지 않더라도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내가 던졌을 때 저 친구가 그래도 수업을 듣고 있구나, 저 친구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선생님이 대답하기 좋아할 법한 그런 내용을 가끔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오늘 들었던 내용의 이거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그런 접촉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강의가 뭐 한 3시간 정도 돼서 중간에 뭐 한 번, 두 번을 쉰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음료수를 뭐 비싼 거 말고요, 뭐 캔 같은 거를 하나를 사서 선생님 계신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면을 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으로 게시판을 파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관련된 영화 분석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는 웹상으로 그 카페 같은 걸 파서 그 카페에서 실명을 다 쓰면서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과제를 내고 거기다가 뭐 과제 올리고 뭐 동영상 올라오면 그걸 분석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구하는 과제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성의를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 동영상에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글들을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 수업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친구는 그래 평소에 여기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의를 계속 어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저한테는 많이 돼서 소규모 강의에서는 저는 거의 다 A를 맞았던 것 같고요.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자체가 하나가 되게 큰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떼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번외로 사족인데 캠퍼스 커플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학교 안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만약에 CC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CC의 대상이 만약에 우리 과가 아니고 뭐 다른 과고 수업에서 만났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가 다 겹치는 가운데에서 알게 된 여자를 내가 좋아해서 그 여자한테 대시를 해서 커플이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CC, 캠퍼스 커플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캠퍼스 커플이 되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자를 공략을 못해서가 아니라 못 사귀어서가 아니라 사귀고 나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귀고 나서 만약에 싸웠다 혹은 헤어졌다 이랬을 때 서로 인간관계가 다 중첩이 되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참석하는 자리에 다른 한 사람 오기가 그렇고 뭐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나 말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피곤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커플이 돼서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관계를 사실은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커플이 된 사람은 둘이 밥 먹고 둘이 끝나고 둘이 만나고 학교 끝나고 둘이 만나고 뭐 둘이 맨날 뭐 수업 같이 듣고 이러다 보면은 그 둘만의 작은 인간관계가 너무 강해져서 다른 부분들이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그 커플이 깨지고 나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둘이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둘이 잘 만나는 시간 동안에 소홀히 했던 그래서 소외된 다른 관계 그래서 이제 복구되기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기회비용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더 활동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어울릴 수 있었는데 옛날에 저 사람들하고 되게 친했었는데 이젠 안 친하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연애를 그 캠퍼스 안에서 그렇게 티내면서까지 그 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대가로 라고 하는 후회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CC가 뭐 결혼까지 꼴이 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흔하진 않으니까 뭐 한 6달에서 1년 정도 만나고 만약에 깨지는 경우에 그 두 사람이 되게 서로를 껄끄러워하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해하고 한 사람은 뭐 휴학하고 뭐 한 사람이 학교를 자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제법 봤던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이 제법 심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연애는 다른 과 혹은 다른 학교 학생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사실 자기 마음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고 만약에 만에 하나 CC가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학교 생활은 신입생 때 맨 처음에 잘 잡아주는 게 좋다. 우선 OT부터 참석을 해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기에서 성적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일단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미 아싸가 좀 돼버린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러면 동아리나 다른 학회나 소모임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보고 그쪽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서 내가 우리 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친교를 어떤 그 인맥을 쌓고 친밀해져서 다시 그 인싸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친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좋으니까 동아리나 이런 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 정도는 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성적은 작은 강의 위주로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얼굴 도장, 눈 도장 찍고 성의 어필하고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하면서 그 수업은 가급적으로 오후에 들어서 그 출석률을 거의 100% 유지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때 있을 때 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당시에 좀 저는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립습니다. 그때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이러면 되게 꿈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죠.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회사 다니는 그 직장인들 막 쪄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그런 고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당시에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외로움이나 약간의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